오늘 싱그로의 화학 6가지 오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블랙페퍼랑 블랙스프루스, 시더우드, 그 다음에 시나몬 바크하고 클라리 세이지, 클로브까지 한 6가지의 오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랙페퍼예요. 블랙페퍼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후추죠. 후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후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이죠?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오일 말고 그냥 보통 후추는 어디 많이 쓰일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쌤. 불고기 양념칠 때. 맞아요. 음식 양념질 때 많이 해왔잖아요. 이 중세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요, 저장된 고기와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이 후추를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는 물물 교환을 위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이제 후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에서는요, 4,000년 전부터 향신료로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흘러왔을 때의 그 향신료 역사에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블랙페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여기 화학 성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또 영어로 써 있기도 한데 가까이 보시면 뒤에 다 ENE로 끝나요. ENE로 끝난다는 건 테르펜유라는 의미고요. 이 ENE로 끝나는데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같이 이제 화학 조성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노테르펜 같은 경우는 간의 독소 배출하고 해독 이런 데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스키테르펜은 이제 뭔가 안정을 주고 진정을 주고 또 이제 뇌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블랙페퍼에 들어있고요. 이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 중독, 특히 담배, 흡연으로 인한 중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연하곤란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침을 삼키거나 뭔가 삼킬 때 여기가 이렇게 잘 벌어졌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약 같은 거 잘 못 삼키시는 분들 있어요. 아기들도 그렇고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어른이 됐는데도 약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잘 열리고 닫히고 이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3개월 동안 디퓨징을 하셨어요. 이거 블랙페퍼를 디퓨전하는 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선 영양제를 넘기는 게 되게 수월해졌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카톡 보내셔서 저 이제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잘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아 대단하시다. 이 블랙페퍼를 어떻게 디퓨징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양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를 쓰잖아요. 블랙페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이제 좀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블랙페퍼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블랙스프루스예요. 블랙스프루스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데요. 검은 가문비 나무예요. 이 블랙스프루스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 쪽에 많이 있고요. 그 보통 위로 올라가면은요. 그 산림 경계선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네, 수목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끝에 이후로는 더 이상 나무나 이런 풀이는 자라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끝에 있는 게 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스프루스라는 나무고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정화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아버비테 했을 때도 인디언의 생명의 나무라고 했던 그 아버비테처럼 블랙스프루스도 이렇게 나무 오일 중에서도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 조성물을 볼 때는요, 보닐 아세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단어로 돼 있는 건 대부분 에스테르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닐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신체와 감정의 균형과 조화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알파피넨 같은 경우는 테르펜 유고,
침엽수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모노테르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미한 자극이나 이런 데서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이런 오일을 쓰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균형에 도움이 주는 오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펀팩트로 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면은요, 그 캐나다 순로기의 먹이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요, 침엽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나무가 곱고 높아요.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도 약간 소나무처럼 바늘처럼 돼 있어요. 잎이 널쩍한 게 아니고 촘촘한 그런 침처럼 돼 있는데, 침엽수니까 침처럼 돼 있겠죠? 그런 오일인데, 그런 나무인데, 이거는 그냥 나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무 가지하고 잎에서 추출을 해요. 얘는 목재 있잖아요. 목재의 부산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추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오일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통이 아니라 가지랑 잎에서 추출한다. 그래서 5mm를 생산하는데 약 6.58kg, 한 7kg 정도의 그런 그 나무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생산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스프루스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정판으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렌딩 오일 할 때 이 나무 오일들을 넣어서 안정감을 시켜주는 그런 블렌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디퓨징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더우드예요. 오늘 이제 이 블랙스프루스에 이어서 이제 시더우드를 하게 됐는데요.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요, 세드롤이라는 알코올에 들어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얘 읽기 좀 어렵거든요. 투욥센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투잡센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오일들은 대부분 우리를 진정시켜주거나 안정시켜주거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오일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한테 이제 안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맡아보시면 흙향이 난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더우드 오일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요, 한글로 오일 성분에 연필향 목부 오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향 맡아보시면 그 특유의 옛날에 쓰던 연필 있잖아요. 그 연필향이 나요. 그래서 연필을 쓰는 목재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어요. 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그 탈모에 도움이 돼요.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헤어 식초 만들 때 이 오일을 사용하고요. 그 시더우드의 역할은 모근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잘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몬 바크예요. 얘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오일들이 나무 이제 안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또는 가지나 잎인데, 이 시나몬 바크 같은 경우는요, 바크가 껍질이란 뜻이잖아요. 나무 껍질에서 추출되는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오일이고, 좀 다른 거와 다르게 여기는 신남알데히드라는 그런 성분이 이제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신남알데히드라고 하면은 딱 생각났을 때, 알데히드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체온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의 알데히드류인데, 이 신남알데히드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데펴주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나몬 껍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우기가 끝난 직후에 수확해가지고 햇볕 아래 건조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펀팩트 보시면은요, 한 해 시나몬 나무의 절반 껍질만을 수확하고, 그 다음 해에는 나머지 절반을 하는 이제 껍질을 수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예전에 무슨 조경 관련된 거를 보니까 나무를 죽일 때는요, 그 밑둥에 있는 전체 껍질을 다
이렇게 돌려놓으면은요, 이게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면서 나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반 정도만 이제 채취를 하고 절반은 놔두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수확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나몬 바크 같은 경우는요, 소화도 지원하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계피기 때문에요. 우리가 온열감을 주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알데히드이기 때문에 좀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용하시는 거는 좋지 않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꿀 있잖아요. 꿀에다가 미리 시나몬하고 진저 오일을 섞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로 떠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꿀차를 마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 멋 모르고 그 한 잔에다가 꿀 넣고요. 그 다음에 레몬 한 방울, 진저 한 방울을 넣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꿀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양이 굉장히 소량을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g짜리 있잖아요. 보통 꿀 작은 단지 하나에다가 그 시나몬 10방울하고 진저는 한 5방울? 그건 좀 과하기도 한데 두세 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전체로 섞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먹어보니까 향기도 좋고, 그다음에 진저가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나몬보다 양을 적게 넣으셔야지만 이 향이 조화롭게 되고 또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같은 이런 환절기에 이거를 좀 드셔보시면 몸에 이제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다음은 클래리세이지예요. 클래리세이지는 꿀풀과에서 추출이 되고요. 꽃하고 잎까지 다 추출이 됩니다. 이 클래리세이지 같은 경우는 다년생 식물인데 1.8m까지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제가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크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리세이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옆에 보시면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꽃에 많이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에 하나가 리날릴 아세테이트인데 에스테르고요. 이 클라리세이즈는 에스테르의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요. 심신의 진정과 안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에서 추출하니까 이제 우리가 안정을 주고 위로도 주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클라리세이즈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나서 갱년기 전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클라리세이즈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 조절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요. 너무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적당히 나올 수 있게 하고 너무 과다 분비되는 것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PMS라고 해서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증후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이 이 클라리세이지입니다. 참고로 그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이 클라리세이지보다는요, 로즈 제라늄 오일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보시면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하는 남자를 유혹한다 이랬을 때는 이 클라리세이지와 라벤더와 이런 오일들을 섞어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약간 그런 호르몬 쪽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제 뭔가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성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클로브 오일이에요. 근데 클로브 하시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클로브 향 맡아보셨어요, 혹시? 선생님들? 치과 병원. 네, 치과 보영. 선생님 그 향 맡자마자 그거 생각나셨어요? 치과?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에 딱 이 클로브 향을 맡는 순간, 어, 치과가 이게 그냥 화학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맡자마자
치과 냄새가 딱 났거든요. 그러니까 치과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클로브에 들어있는 그 지금 대부분의 성분이 유제놀이라는 성분이요. 치과용 조제약과 치과 진료에 사용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 클로브 향이 치과와 연관이 되고 또 그런 향들이 많이 익숙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꽃 봉오리에서 추출을 해요. 꽃이 다 피기 전에 몽우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지금 흥미로운 사실에 있는 모양을 보면 작은 압정처럼 닮아가지고 라틴어로 클라버스라는 것에서 유래돼서 클로브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유제놀은요,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 오일이냐면, 그러니까 위에 상위의 화학 조성물은 페놀이에요. 강력한 항균, 살균제라고 할 수 있죠. 유제놀과 티몰과 카바크롤 요 세 가지는 페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고요. 이 유제놀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브를 그 치통에다가 사용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치과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잇몸이라던가 아니면은 통증에 있을 때 이걸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발라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액으로 바르셨는데 잇몸이 부었던 거에 발랐더니 가라앉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페놀류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막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잇몸이 뭐 계속 붓는 분은 일단 치과를 한번 가보시고 나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뭔가 마취 효과랑 잇몸이 가라앉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요, 15ml를 생산하는데 약 한 3kg 정도의 꽃봉오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꽃봉오리도 이 클로브도요, 3대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던 블랙페퍼, 두 번째는 이 클로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3대 향신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수업을 했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오레가노 오레가노? 아닌가? 오레가노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금방 저기 기억을 해낼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클로브, 시나몬. 시나몬과 클로브와 블랙페퍼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향신료래요. 좀 전에 했는데 제가 그거 깜빡이 잊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일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일들이 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향신료 계열의 오일들은 다 몸을 따뜻하게 온열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이제 봄, 가을에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작용하는 그래서 단백질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시나몬 같은 경우는 온열감을 주는데 췌장을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이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요.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랑 활력, 그 다음에 살균 효과 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향신료 계열이라고 해도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코파이바랑 사이프러스 그리고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